다시 이제 우리 그 120페이지 넘어오시면 그 채무 약정 보겠습니다. 채무 약정. 그래서 이제 120페이지 거기 그 중간에 박스 7번에 debt covenant 요게 이제 채무 약정이고 이 채무 약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뭐 채권자 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 어떤 이제 약정을 맺게 된다. 그래서 기업이 이제 요 약정을 어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차입금에 대해서 뭐 종이 상환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죠.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네거티브 커버넌 요게 이제 소극 약정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걸 하지 말라라는 그런 약정이고 동그라미 2번이 이제 포지티브 커버넌트 요거는 이제 어떤 거를 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약정인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첫 번째 항목이 이제 the incurrence of additional debt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네가 우리로부터 그 돈을 차입했는데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또 차입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약정인 거고.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the payment of dividend. 그래서 네가 이제 우리로부터 돈을 꿔갔는데 그 돈 가지고 주주한테 이제 배당하지 말라라는 약정이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가 the sale of certain asset. 그래서 네가 이제 우리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사업 영위에 있어서 뭐 중요한 자산을 뭐 매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약정일 수 있고.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the compensation of top management. 그래서 네가 이제 우리로부터 돈을 꿔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과급 잔치를 벌이지 말라라는 이제 요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. 자,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적극 약정이었죠.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이 maintain certain minimum financial ratio. 그래서 네가 이제 우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매년 또는 이제 분기마다 특정 재무 비율을 유지해달라라는 약정이 있을 수 있고. 두 번째는 이제 maintain life insurance on key employee. 그래서 주요 임직원에 대해서는 뭐 생명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해달라라는 약정이 있을 수 있고요. 세 번째가 provide audited financial statement each year. 그래서 매년 감사받은 보고서를 나한테 제공해라. 이런 약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고. 그래서 이제 그 뎁 커버넌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서 자료로 굉장히 자주 이제 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그다음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스 8번에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ebt financing. 그래서 부채 사용의 뭐 장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장점인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interest is tax deductible.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고. 두 번째는 the obligation is generally fixed in terms of interest and principal payment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고정금리부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영업 성과에 관계없이 고정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게 요게 이제 뭐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례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영업이익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영업이익이 뭐 지금 현재 이제 100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자 비용이 요게 고정비죠. 요게 이제 50이어가지고, 결국에는 이제 세전 이익이 뭐, 원래는 이제 50불이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,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뭐 성과가 좋아져가지고, 뭐 영업이익이 이제 2배로 뛴 거죠. 결국에 이제 영업이익이 2배가 됐는데,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그 고정비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50이란 말이에요. 그죠? 결국에는 이제 세전 이익은, 150이 된다. 그죠? 요게 이제 그 재무 레버리지 효과인데, 결국에는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불에서 100%가 늘어가지고 200불이 됐는데, 세전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에서 100이 늘었죠. 결국에 200%가 는 거예요, 얘는. 그래서 얘는 이제 100%가 늘었는데, 얘는 이제 200%가 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,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고정된 이자 원금을 지급하는 게, 요게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다. 영업이익이 좋아졌을 때. 그렇게 보시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, debt is less costly than equity.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저렴하다라고 했었죠. 그래서 당연히 이제 채권자가 먼저 이자와 원금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주가 그 나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돈을 먼저 가져가면 위험이 작다라고 했었고 위험이 작으니까 자본 비용이 저렴한 거예요. 그렇게 설명드리고 자, 그다음 이제 그 오른쪽 페이지 1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장점이죠. 그래서 the owner, common stockholder, do not give up control of the firm라고 돼 있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
그 재원 조달할 때 채권자로부터 재원 조달하는 경우에는 주주 가치의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죠?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고, 자 그다음에 자, in period of inflation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debt is paid back with dollars that are worth less than the ones borrowed. 라고 돼 있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이제 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차입금의 상환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고정금리 채권을 가정한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기 3년의 이제 고정금리 채권을 우리 가정해 보면 매년 말에 이제 쿠폰이 이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만기 시점에 우리가 그 액면 금액을 이렇게 이제 상환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결국에는 이제 채권의 가치라는 거는 뭐 채권 투자에 따른 미래 현금으로 유입액을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한 시장 이자율 뭐 KD라고 할게요. 자, 요걸 할인하면 요게 이제 그 채권의 가격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 KD가 요게 올라가겠죠. 요게 올라가면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다. 그럼 결국에는 이제 채권의 발행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좀 더 싼 가격에 내가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채권의 발행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된다.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렇게 보시고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장점이었고요.